우리 쉽게 쓰여진 시 배웠잖아. 그 시는 어떤 기능이 굉장히 뛰어난 시죠? 이거 안 있나요? 윤리적 기능이었지. 윤리적 기능. 윤리라는 건 도덕을 얘기하는 건데 뭐냐면 내가 잘 살고 있는 건가? 내가 바르게 살고 있는 건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바람직한 삶은 뭐지? 이거는 독자로 하여금 성찰을 유도하게 해. 그래서 바람직한 삶은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미적 기능이 있어요. 미적 기능. 그 다음에 3대 기능인데 이 미가 아름다울 미자인데 우리가 소설이든 뭐 시든 왜 읽어요? 영훈이도 책을 읽었을 거 아니야. 어렸을 때. 왜 읽어? 일단 준수는 에이 그런 거 말고 강제 말고 네가 자발적으로 읽는 이유. 네가 어떤 책을 선택해서 읽었을 때 동기가 뭐야? 흥미, 재미. 제가 몰랐던 지식을 알려주고 너무 모험적인 답안. 그 다음에 유리는 재미지, 그쵸? 그런데 이 미적 기능은 뭐냐면 쾌락이 나쁜 게 아니에요. 기쁨과 즐거움이란 말이야. 기쁨과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책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또 감동도 느끼는 것이고, 그치? 이 감동이라는 것은 뭐 그 책 속에서 나오는 내용적인 면일 수도 있고, 구성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정말로, 예를 들면, 정말 아름다운 것을 보면은 감동하잖아요. 그렇잖아. 손흥민이 딱 결정적으로 지난 월드컵에서 혼자 단독 드리블에서 골 넣을 때 우와! 라고 감동하잖아. 예찬하잖아. 그게 미적 기능이죠. 나는 예술이다. 우리가 어떤 걸 볼 때 와 저건 예술이야. 김연아를 보면서도 김연아가 딱 연기하는 거 예술이다. 감동, 즐거움, 기쁨, 즐거움, 감동. 그게 미적 기능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1단원에서의 작품들 인식적 기능, 윤리적 기능, 미적 기능에 다 충실한 작품들인데 작품마다 좀 달라요. 인식적 기능이 좀 더 큰 거, 윤리적 기능이 좀 더 큰 거, 미적 기능이 좀 더 큰 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윤동주의 쉽게 쓰여진 시는 이 윤리적인 기능이 굉장히 큰 시였다라는 얘기야. 자, 오늘 봄눈 오는 밤 할게요. 봄눈 오는 밤. 보시죠. 봄눈 오는 밤. 자, 요 시는 벌써 제목부터가 봄, 눈, 오는 밤. 그래서 눈하고 밤하고 색채 대비가 일어나. 색채 대비가 일어나. 밤에 눈 오는 거 본 적 있죠? 밤에 눈 내리는 거. 눈이 더 하얗지. 낮에 오는 것보다 더 하얗단 말이야. 그래서 눈의 아름다움을 강조했어. 그 다음에 봄눈이라고 했어요. 봄눈. 그죠? 자, 봄의 눈인데 봄눈 이걸 우리가 춘설이라고 하거든. 춘설? 봄에 눈이 올 때가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도 한번 4월달인가 폭설이 갑자기 한방눈이 내린 적이 있었는데 봄에 그래서 뭐 이번 봄이 너무 빨리 왔어. 사람들이 막 그런 말을 이제 하는데 갑자기 폭설이 내린 거지. 너무 따뜻해? 2년보다 너무 따뜻한 그 다음날 갑자기 기온이 내려와 폭설이 내렸어. 그럼 봄에 눈을 보면요, 만약
많은데 눈이 쌓여 있어. 그러면 이 봄 눈에서 여러분들이 봄을 생각해요? 눈을 생각해요? 요즘 눈이 쌓인 걸 보고 봄 쪽으로 마음이가 눈 쪽으로 마음이가? 눈? 왜?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 물어보는 거. 근데 봄인데. 그러니까 봄인데 눈이 왔어. 그럼 봄 쪽으로 마음이가 눈 쪽으로 마음. 지원은 눈 쪽. 왜? 눈이 내렸다는 거 봄에. 봄에. 눈이 내렸다는 게 흔치 않은 일이니까. 흔치 않은 일이니까. 준수는 봄? 왜? 저는 눈 오자마자 봄인데 왜 눈이 오지? 그거죠. 겨울에 눈 내리면 눈 오는 게 이상하진 않잖아. 그치? 그런데 봄에 눈이 와서 봄인데? 이렇게 되는 거야. 봄인데? 봄인데 눈이 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요것도 대비야, 대비. 굳이 나누자면 따뜻함과 차가움이지. 대조, 대비. 그래서 봄을 강조한 건데 봄하면 우리 뭐가 강조될까요? 봄. 따뜻하면서 봄에는 죽어있던 만물이 소생하잖아. 그래서 봄의 생명력. 그러니까 이 봄눈 오는 밤은 배경이거든. 이 시의 시간적인 배경이고 계절적인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초봄의 밤이고 이때 눈이 내리는 거지. 뜬금없이 춘설. 그래서 대조 효과로 봄이 더 강조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 전체 4면이잖아. 1, 2, 3면 0 표시해보자. 자, 지난 시간에 시 감상 원리주에서 시 화자가 두 가지. 하나는 시적 대상, 하나는 시적 상황. 그래서 시적 대상을 보고 어떻게 반응하느냐, 시 화자가. 하나는 시적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 두 가지로 나누는 거죠. 저기서는 봄눈 오는 밤에 시 화자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냐면 그 봄눈을 막고 있는 나무를 바라보고 있는 거야. 1면은 관찰이에요. 관찰. 그래서 시 화자가 시적 대상이 나무를 바라보고 있는 거야. 나무. 준수야, 한번 읽어봐봐. 시. 네. 그러니까 시적 화자가 뭐냐면 눈을 막고 있는 나무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숲속에서. 그래서 처음에 1년은 관찰하고 있는 거죠. 자, 어떻게 보면 봅시다. 길 건너 숲속. 밑줄 쳐봐. 공명적 배경. 봄눈 맞는 나무들. 봄눈 맞는 나무 네모쳐. 시적 대상이야. 마른 풀들이 가볍게 눈을 떠받쳐들어 발치가 옅다. 마른 풀들이
풀들이 가볍게 눈을 떠받쳐들어 밑줄 쳐봐. 의인법. 표현시작. 이 마른 풀들의 끝부분이 발치거든. 발치가 하얗다라고 했어. 하얗다 밑줄. 어떤 이미지로? 시각적 이미지죠. 그렇죠? 그래서 관찰인데 이거는 길 건너편 숲속에서 봄눈이 내리는데 봄눈 맞는 나무를 지금 관찰한 거예요. 그쵸? 시각적 증상이야. 이어 나무들은 눈을 감고 있을 것이다. 자, 이형부터는 관찰이 아니라 뭐냐면 상상이에요. 상상. 이형부터. 나무들이 눈을 감고 있을 것이다. 여기서 나무가 눈을 감고 있을 것이다. 눈. 근데 이 눈이 나무의 눈이죠. 나무의 눈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eye, 또 하나는 뭘까? 응? 아, 그건 이제 따로야. 이건 나무의 눈이야. 나무의 눈. 우리가 나무의 눈이라고 말하는 건 이 사람 지금 상상하기를 나무를 의인화해서 나무에 감은 눈 그랬잖아. 그래서 아이라고 보는 거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싹 막 돋아나는 싹이란 말이야. 막 돋아나는. 지금 요 눈은 스노우죠. 스노우. 얘네 둘의 관계는 동음이익 관계지. 음은 같지만 의미가 다른 거야. 그런데 여기서는 나무의 눈에서 갈라진 거야. 이렇게 의미가 이거는 나무의 눈. 그래서 여기서는 요거는 중이법이라는 거죠. 중이법. 그런데 이 눈이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 하나는 아이고 하나는 막 돋아나려는 쌀이다. 나무에 보면 그 눈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 눈을 감는 사람처럼 눈을 감고 있다는 거. 그럼 여기서 보면은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상상이야. 이거는 너의 예쁜 감은 눈 내려주세요. 예찬의 대사야. 여하니 내 감은 눈이 얼마나 예쁜지. 자, 예쁜지 주죠. 예쁜지 감탄을 했어. 자, 보니까 이 나무의 눈, 우리가 나무의 눈, 감은 눈이라고 했는데 보통 눈을 언제 감아요? 에이, 그때 말고. 자, 졸릴 때 말고 언제 감아? 감은 적이 없어. 졸릴 때, 잘 때 말고. 잘 때 말고 언제 감아요? 지원. 우리가 그래서 시를 공부해야 되는 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해줘. 이렇게 멈칫하고 생각을 하게 하지. 그쵸? 그리고 천천히 읽게 되죠. 시를. 그래서 시가 사람으로 하여금 생각을 하게 하는 역할을 해요. 언제 감지? 준수 언제 감니? 준수는 주로 졸릴 때 감는 건 아는데 영훈이는 언제? 졸릴 때 말고. 졸릴 때 말고 눈을 감아본 적이 없나 보다. 느낄 때? 느낄 때? 맞아요. 근데 이제 맞아요. 이렇게 먹으면서 음식이
너무 맛있다. 이럴 때 눈 감을 수 있고, 오, feel, 좋아요. 오케이, feel. 영어 시간인데, 영어 시간처럼 자꾸 영어를 쓰게 되네. feel, 느낄 때, 느낄 때, 그리고 사색할 때, 사색할 때 있잖아. 명상이라고 하지? 이럴 때 눈을 감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저 십자가자가 나무를 보면서 나무가 눈을 맞으면서 뭔가 느끼는 것 같아. 뭔가 사색에 잠긴 것 같아. 나무가. 그러니까 뭐라고 했지? 오우, 프리티. 너무 예뻐라고 하는 거죠. 자, 이거 문학의 어떤 기능이야? 미적 기능이죠. 미적 기능. 이 시는 미적 기능이 굉장히 뛰어난 시예요. 그래서 감탄하는 거야. 예찬하는 거죠. 와, 너무 예뻐. 기분이 좋잖아. 예쁜 걸 보면. 감탄하면. 그래 안 그래, 유라? 정말 예쁜 여자 보면 기분 좋아 안 좋아? 너의 이상형 정말. 와, 감탄하면서 기분이 좋아지잖아. 그렇지, 준수? 그치? 기분이 좋아지는 거지. 와, 이러면서 미적해. 또 하나는, 그럼 얘를 싹이라고 해석을 해보자면 싹. 이 싹은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딱 돋아나가는 싹인데, 여러분들 겨울에 나무를 보세요. 나무를 보면은 벌거벗은 나무잖아. 잎이 다 떨어져 있죠. 그런데 죽지 않고 버티고 있어. 그 칼바람을 맞으면서, 눈보라를 맞으면서 꿋꿋하게 버티고 있어요. 그러다가 봄이 되면 무엇을 틔워? 싹을 틔워요. 그러니까 이 싹은 생명이 저 나무 안에 숨어 있는 거야. 참고, 추위를 참고 이겨내면서 버텨내면서 견뎌내면서 안에 들어갈 거죠. 그러다가 봄이 되면은 터트리는 거지. 생명이. 겨울을 버텨내. 생명력. 이거라고 생각했을 때도 너무 이것이 귀하고 예쁜 거죠. 와, 정말 아름답다. 그래서 만약에 미적 기능이 굉장히 뛰어난 지혜예요. 감탄하는 거야, 예찬하는 거. 자, 그런데 나무가 너라고 했지? 의인법이죠. 의인법. 그리고 이언에 보시면요, 나무들의 니은, 너의 니은, 너 아니의 니은, 네 감은 눈이의 니은. 이거 쭉 앞에 니은음이 왔지? 맨 앞에 같은 음이 오는 걸 뭐라 그러지? 두음이라고 하죠. 두. 중간에 같은 음이 오면 허리 요자 써서 요음이라고 해요. 그리고 맨 끝에 같은 음이 오면 다리 각자 써서 가근이라고 해요. 이어는 두음적인 요소가 있어요. 니은으로 시작해. 그리고 너 나무를 의인했어. 그리고 너 아니 물었지? 너라고 불렀어. 표현수사법이 뭐지? 표현수사법 뭐예요? 부르는 거. 돈호법이야. 불을 붙여잖아. 너 아니 그 밑줄 쫙 쳐봐. 네 감은 눈이 얼마나 예쁜지. 이게 포인트잖아. 너 아니? 네 감은 눈이 얼마나 예쁜지. 이거 도치예요. 너 네 감은 눈이 얼마나 예쁜지 아니?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너 아니? 네 감은 눈이 얼마나 예쁜지. 도치의 효과는 뭐지? 도치. 뒤에 나오는 말을 강조하는 거죠. 순서를 바꿨지? 그럼 뭐냐면 뒤에 나오는 말을 강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야? 와우! 너무 예뻐. 너무너무 아름다워. 감탄하고 있는 거야. 감탄. 예찬하고 있는 거야. 내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과 감동을 주는 거예요. 무척 눈물을 맺는 나무가. 그래서 요 상상
두 번째는 상상을 하실게요. 상상은 봄눈 맞는 나무. 나무를 보고 감탄한 자, 그럼 어떤 부분을 상상했냐? 자, 감은 눈. 그 다음에 싹. 감탄의 대상이죠. 자, 그래서 상상했고 3년에서 상상을 한 번 더 해요. 이어서 상상을 합니다. 이번에는 그러면은 이 나무에 이렇게 지금 눈이 내려오잖아. 그죠? 눈송이들이 줄다름쳐 온다 그랬어. 눈송이들이 줄다름쳐 온다. 줄다름쳐 온다. 밑줄 쳐봐. 이뻐지. 이번에는 이 나무에 내리는 스노우, 눈에 대한 얘기야. 스노우. 얘네들이 막 줄다름쳐 와. 인법인데 네 감은 눈에 입 맞추려고. 여기 눈 감고 있잖아. 여기에 입 맞추려고 막 내려오는데. 입 맞추려고. 그러니까 눈송이도 내모쳐보세요. 이 눈송이도 뭐냐면 나랑 같은 거야, 마음이. 이 감은 눈에 대해서 평한 거야, 얘도. 그러면서 나라도 그럴 것이다 그랬지. 밑줄 치세요. 나라도 저 눈송이들처럼 입 맞추려고 올 거야. 공감하는 거죠. 눈송이에 공감하는 거야. 즉 눈송이는 공감의 대상인 거야. 공감의 대상. 그러면서 거기서 오 쉼표 동그라미 하세요. 내 예쁜 쉼표 감은 눈 오 내 예쁜 감은 눈 이렇게 쉼표했죠. 애 퍼붓는 봄눈 이렇게 되죠. 그럼 자 봅시다. 왜 이렇게 쉼표를 써줬을까? 오! 내 예쁜 감은 눈. 자, 이 호흡을 조절한 이유는 감은 눈 너의 예쁜 것은 바로 감은 눈이라는 거야. 즉 감은 눈은 나의 시적 화자의 감탄의 대상. 자, 그 감은 눈에 퍼붓는 봄눈. 봄눈은 내가 공감하는 공감의 대상이라는 거지. 내가 감탄하고 있는 대상은 감은 눈이라는 거야. 그래서 감탄하는 대상하고 공감하는 대상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쉼표를 써줬고, 그 다음에 원래 눈 다음에 조사 애가 붙어야 되잖아요. 체험 뒤에. 그런데 조사를 아래로 빼줬지. 흰다리를 시켜버렸죠. 그쵸? 그걸 우리가 의도적 흰다리라고 하거든. 의도적 흰다리하고 쉼표의 역할이 뭐냐면, 쉼표의 역할이, 자, 내가 감탄하는 대상은 나무야. 나무의 눈이란 말이야. 나 감탄의 대상을 구분해서 강조하는 효과를 주기 때문이다. 이게요.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감탄하고 있는 건 나 봄눈을 맞는 나무고 거기에 눈이 내리고 있잖아. 아, 그 눈에 대해서도 공감하는 거야. 나 같아도 저 나무한테 이 감은 눈이 너무 아름다워서 나 같아도
입맞추러 줄다리기를 칠 것 같아 라고 해서 눈에 공감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상상, 봄눈 만든 나무를, 자 여기 이 부분, 나무에 내리는 입맞추려는 스노우, 눈에 대한 공간, 봄눈에 대한 공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관찰했어. 나무 관찰했어. 쫙 처음에 관찰이야. 이건 팩트야, 팩트. 내가 본 거를 묘사한 거잖아. 그 다음에 얘네 둘은 뭐야? 상상이야, 상상. 감았다고 생각한 거고, 눈을 감고 있다고 생각한 거고, 그죠? 와, 그렇게 생각하면서 감탄해. 너무 아름다워. 이러면서. 거기 내리는 눈을 보면서도 감탄해. 내가 더 그럴 것 같아. 이러면서. 그래서 지배적인 정서가 여기서는 예찬, 여기서는 상냥에서는 예찬 플러스 공간 이렇게 되죠. 자, 여기에서는 이제 대상을 묘사하는 거고, 직접 대상을 묘사해서 예찬하면서 또 공감하고 눈에는 내리는 눈은 이렇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학교에서 배웠지? 그렇게 이게 크로스를 우리가 하게 되잖아요. 이게 여러분 시간이 없잖아, 지금. 특히 과학도 하고 하니까, 2학년 되고 하니까, 수업도 많고 이러니까, 자꾸 그거가 밀리게 되거든. 심리적으로. 조금, 많이들 보면 그래. 중요하다는 건 아는데, 손이 자꾸 수학, 과학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래서, 자꾸 뒤로 후순위로 밀리고 있는데, 정말 막상 정작 대학 갈 때는 수학이랑 국어의 기준이 똑같아. 항상 얘기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효율을 가장 높이셔야 해요. 공부할 때. 국어 공부할 때 2학년부터는 효율을 높인다는 말 자체가 별로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공부는 진짜 우직하고 무식하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워낙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그래도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예습이 굉장히 좋아요. 예습이. 학교에서 들었을 때 웬만큼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학원에서 들으면서 그때 완전히 자기 걸로 만들고, 그리고 주중 클리닉을 이용해서 그때 이제 문제를 풀고 내용을 공부하고 이렇게 루틴을 정해놓고 그 루틴을 잃지 않으면 그래도 국어 공부가 밀리지는 않는다는 얘기야. 남들보다 많이 하진 않아도 밀리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자라는 얘기죠. 자, 표현상 특징. 시험에 나오는 표현상 특징 정리해 봅시다. 자, 거기 가면 보시면, 자, 우리 대조 효과가 있어요. 대조. 아까 얘기했잖아. 제목 자체가 두 가지 돼. 봄눈, 그래서 두 가지가 대비된다. 봄눈은 촉각. 봄눈, 눈. 이거 촉각의 대비다. 계절의 대비다. 근데 이 대조 효과로 인해서 뭐가 강조되냐면 봄이 강조된다. 봄. 약간 봄인데? 이러면서 봄이 확 느껴지는 거지. 갑자기 봄이 확 느껴지는 거야.
그냥 이러고 지내. 눈을 보고 나서 헉, 봄인데 눈이 왔어? 그러면서 평소에 인지하고 있지 못하던 봄을 리얼하게 느끼는 거죠. 그래서 봄의 생명력. 아까 봄눈을 통해서 이 봄의 생명력을 예찬하는 거야. 봄눈, 아까 그 눈 있잖아. 이 눈을 통해서도 봄의 생명력을 예찬하지만 나무의 눈 있지? 나무의 눈. 그 눈에서도 생명력.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요 대비에서는 봄의 생명력. 그 다음에 여기서는 눈하고 밤의 대조란 말이야. 밤은 깜깜해. 깜깜할 때 눈 오면 니네들 어렸을 때 막 나가서 눈싸움하고 놀지 않았니? 아닌가? 요즘 문화를 잘 몰라서. 밤에 눈이 오면 와, 눈 온다! 그러면서 밤에 눈 오니까 막 놀이터 가서 막 눈사람 만들고 그런 거 안 하니? 안 해요? 요즘 문화를 잘 모르겠니? 아침에. 응? 우리 주말 아침에. 주말? 아니, 밤에 만약에 눈이 오면 그게 되게 예쁘거든, 밤에 오는 눈이. 요즘 감기 들까봐 안 나가고 좀 이런 분위기입니다. 정지용이 향수를 하면서도 노래했더니 고향에 대한 이미지가 어떠니? 너희들 머릿속에는 그런 상부인 거야. 그리고는 거야. 애들이 너무 상막한 거야. 그래서 무슨 뭐 여의도 상부인 거야. 저 방배동이요. 고향에 대한 이미지가 없더라고. 봄눈 오는 밤인데 눈이 막 올 때 밤에 보는 눈은 더 예쁘단 말이야. 하얀색이 더 두드러져요. 그래서 요 색채 대비로 인해서 눈의 아름다움. 미쳤나 거야. 너무 예쁘다. 이 소리가 나온다니까, 밤눈 오면. 그리고 봄의 생명력을 보면, 와! 봄이 느껴진다. 그 봄의 생명감, 생동감, 싱그러움. 약간 막 설레고 감동을 준단 말이에요. 둘 다 미적 기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대비, 대조의 효과를 통해서 수초과자의 대사에 대한 예찬, 감탄 강조했다. 그래서 미적 기능이 굉장히 뛰어난 시다. 자, 두 번째, 시상의 전개를 보실게요. 시상의 전개. 시의 중심 생각이 흘러가는 방향을 시상의 전개라고 해요. 아까 했듯이 1년, 2년, 3년인데 1년은 아까 말했듯이 팩트야. 관찰한 거야, 그냥. 대상을 관찰. 대상을 관찰해서 묘사하고 있어. 이 대상이 뭐냐면 봄눈을 맞는 나무죠. 이 대상을 관찰하고 묘사하고 있단 말이야. 자, 이연에서는 이 팩트를 기반으로 해서 뭐라고 했냐면 상상이에요. 상상이에요. 즉 대상을 의인화. 그래서 감문이라고 하죠. 감문. 또 하나는 싹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상상한 내용이 뭐냐? 나무가 눈 감고 있어. 그리고 나무에 싹을
단단하게. 이 상상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감탄하고 예찬하는. 와우 아름다워 너무 예뻐 예쁜지 막 이러면서 반복하잖아. 그치? 거기서 또 상상이 이어져. 이번에 상상은 뭐냐면 자 감은 눈에 내리는 이 눈을 스노우 얘는 스노우야. 얘가 막 줄다름질 치면서 입 맞추려고 하잖아. 얘한테 평가서에도 그치? 그러니까 얘를 감탄하면서 지금 이 스노우한테 나도 저런데 얘한테는 뭘 하냐면 공감을 하는 거죠. 이 예쁜 감은 눈, 너의 예쁜 감은 눈한테는 감탄하면서 거기에 퍼붓는 눈한테는 공감하는 거죠. 이게 이 시상의 정답이에요. 자, 그 다음에 시어의 중의성. 이 시험에 꼭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눈이 자 스노우가 있고 그죠? 스노우 이건 나무의 눈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동의어 관계예요. 이 눈하고 이 눈. 음은 같은데 뜻이 틀려버리는 거지. 동의어 관계. 그런데 이 나무의 눈이 여기서 두 가지로 갈라지죠. 뭐라고? 싹. 하나는 이제 아이, 감은 눈이라는 거잖아. 그 하나는 싹. 이 싹이 지금 막 딱 도달한 건 아닌데 이제 막 트이기 직전이죠. 싹 나기 직전에 싹. 그 나무의 눈. 그래서 요거는 이제 중의적 해석이다. 중의법이다. 그리고 얘는 너무나 아름다워. 둘 다다. 얘네 둘은 감탄의 대상인 거야. 구조화는. 스노우 얘는 공감의 대상이야. 나도 그럴 것 같아. 되죠? 자, 그 밖에 표현 수사법. 마른 풀잎이 떠받쳐 줄자를 쳐 내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의인법 나무뿐 아니라 풀이라든지 그 다음에 눈 이도 다른 거. 그 다음에 이제 중의법은 3번에서 했고요. 눈을 불렀잖아. 도치법이고 그 다음 불렀지? 돈호법이고 주의, 도치, 여러가지 표현수사법이 쓰였고 그 다음에
개표 간단한 영탄법. 그래서 이렇게 도치나 도모나 영탄 직접 화제 정서를 표현하는 거지. 그 다음에 보면은 3년에서 의도적인 행가리가 나오죠. 의도적 행가리하고 쉼표의 기능은 뭐냐? 쉼표의 기능. 이게 뭐라고? 내가 지금 간단하게 계산 내 감은 눈에 퍼붓는 부분은 됐잖아. 간단의 대상과 공감의 대상을 지금 구분하는 거예요. 구분하면서 운율적인 효과도 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거. 그래서 둔도 있어. 둔. 이연의 니은을 붙인다. 그렇지? 그 다음에 이런 의도적인 행가리, 쉼표, 이런 영탄, 뭐 운율을 이루는 요소에 기여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미적 기능이 굉장히 뛰어난 시한편을 했네요. 어디를 보시냐면요, 쪽지 시험으로 마무리. 이쪽으로 오세요. 쪽지 시험. 답이 헐. 17페이지. 닭갈비도 풀어봐야 돼. 쪽지 시험. 해보세요. 보지 않고 해보기. 해볼까? 화자는 봄밤에 눈을 감고 서 있는 나무를 관찰하고 있다. 그죠? 1년에. 그다음 화자는 봄눈을 맞고 서 있는 나무의 아름다움과 생명력을 감탄하고 있다.
옆에 쓰세요. 미적 기능. 문학의 미적 기능. 화자는 봄눈을 맡고 있는 나무에서 겨울을 이겨내고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있는 봄의 생명력을 발견하고 있다. 4번 시와 봄눈은 시의 계절적 배경을 드러내는 소재이면서 동시에 아름다움에 대한 감탄을 드러내는 존재이다. 다음 이 시의 중심 내용은 화자가 실제로 본 풍경과 화자가 상상한 내용을 나눌 수 있다. 그 다음 나무를 너, 네라고 표현하고 눈을 감고 있다고 표현함으로써 나무를 의미하고 있다. 감은 눈은 나무의 눈 목자예요. 눈, 싹자야. 의미하는 것으로 중의적으로 해석된다. 오. 너 아니에서 대상을 부름으로써 주의를 환기. 자, 돈호법의 효과는 뭐냐면 주의를 환기시키는 거야. 너 이렇게 불러서 돈호법을 사용하고 있다. 나라도 그럴 것이다. 오, 내 예쁜 감은 눈 등의 구절에서 영탄법을 사용하고 있다. 오케이.